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관리 방법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학생부 정보가 취약한 지방 학생들에게 흔히 발견된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또 면접 대비에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학생부 기록 관리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학생부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셀프 학생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셀프 학생부는 뭐냐면 원래 학생부는 각 담당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모두는 아니지만 꽤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부에 기재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좀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육부에선 올해 특히 셀프 학생부 근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활동 사항을 적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도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준비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이 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선생님들이 학생 평가와 관찰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학생 수인데요. 선생님 한 명당 담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양심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 정확하고 공정한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특성상 매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지도 있는 대학에 합격한 여러 지역 출신의 신입생들을 만나는데요. 솔직히 학생 본인은 직접적인 학생부 기록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꼼꼼하게 관찰 평가해서 학생들의 개성에 맞게 적어주셨다고 말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상담한 학생들도 상당수는 거의 학교에서 좀 적어오면 적어주겠다거나 좀 이렇게 적어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학생이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원하는 방향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기는 그런 걸 정말 신경 쓰지 않았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줬다 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축하해줬어요. 넌 정말 축복받았다. 특목고나 자사고감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그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일반고인 경우에도 보면 진짜 알아서 선생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관찰해서 써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전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통계를 내기가 어렵겠죠. 그죠? 아무튼 조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에서는 셀프 학생부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 무조건 셀프 학생부를 근절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실제 올해도 역시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적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제 경험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거나 교육부의 정책이 그러하다면 하나의 사례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으로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정책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해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는지 학기 초에 정확하게 조금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부 기록에 있어서는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지만 큰 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라서 사실 세부적으로는 학교의 분위기나 담당 선생님의 개인적인 원칙에 따라서 기재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해당 항목의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서 꼭 여쭤보세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생부를 기록하시는 선생님과 일절 그런 거 받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작성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그 스타일을 확인하고 학생부 기록을 준비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학생부 자체가 이후 쓰게 될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기반이고 또 면접 준비 과정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린 어떠한 경우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록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준비하시도록 권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산출물 관리예요. 학생부 기록은 사실 여러분들의 활동을 한정된 분량으로 요약해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구체적인 산출물을 모두 학생부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나 수업 시간에 탐구한 산출물을 만들었고 이것을 학교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산출물들을 담당 선생님들에 의해서 어쨌든 요약하거나 관찰했던 부분이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이런 걸 반영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상황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반영이 되는 경우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나중에 이런 경험을 자소서에 쓸 수 있고 또 면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서 고교 시절 동아리에서 탐구 활동했던 산출물이나 기타 특별한 활동들이 고3이 되어서는 기억이 구체적으로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면접 상황에 가면은 좀 긴장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가면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출물을 따로 보관해 두셔야겠죠. 산출물 원본은 학교에 내고 또 내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거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고3 때 자소서나 면접 준비할 때 기억이 조금 흐릿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찾고 싶을 때 그 산출물을 다시 찾아보는 거죠. 특히 면접 준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언급된 부분은 그와 관련된 산출물을 반드시 면접 준비 기간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그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제출했다 하고 본인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고3 학생 중에 면접 5일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면접 준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임박해서 온 케이스인데 제가 그 친구 학생부를 보니까 이제 학생부 내용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게 학종으로 일부 학교를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독서와 관련된 문제가 매해 꼭 나오더라고요. 또 학생부에서 탐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학생이 쓴 독서 감상문과 산출물을 제가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즉석에서 학생부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이제 질문해 보니까 대답도 전혀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난대요. 독서 부분도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정말 읽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대답을 전혀 못했습니다. 5일 뒤가 면접인데 대략 난감하죠. 그죠? 그때서야 급하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언급된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뭐 면접 질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보라고 했죠. 독서 부분도 그때서야 학생이 막 검색을 해서 책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줄거리는 그렇게 해서 찾아도 본인이 정말 그 책을 읽었다면 당시 자기가 느꼈던 소감은 과연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그걸 하려니까 한계가 있겠죠.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반드시 비교과 활동과 관련하여 했던 산출물은 학교 제출 외에 개인적으로 파일 형태로 다시 보관을 해 두시고요. 보관할 때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 가지 경로로 보관을 해 두세요. 저는 개인 USB에 보관하고 또 혹시 몰라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혹시 USB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밴드를 써요. 왜냐하면 밴드는 가끔 그 학생이 봤으면 하는 신문 기사나 자료가 있으면 탐구 활동할 때 참고하라고 그 자료를 링크 걸어서 이제 밴드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또 학생이 그런 것도 같이 그 밴드 안에서 자료도 보관하고 자료도 좀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그 방법을 쓰는데 아무튼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맞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리지만 않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별 개인 기록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탐구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산출물에 저는 가능하면 날짜와 소감 등을 같이 기록하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학생부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 산출물 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과목별 세특의 경우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날짜, 과목, 뭐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특에는 그러니까 세부 특기사항은 이런 항목은 그냥 산출물에 녹여내기를 저는 권하고요. 수업 시간에 왜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룹별로 토론을 하면서 생겼던 일이나 아니면은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생겼던 일들, 뭐, 갈등 사항이나 뭐, 그걸 해결했던 경험이나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과 정말 많이 고생했던 경험과 뭐,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산출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록도 있지만 산출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행사 중에서 체육대회, 학급회의, 뭐 환경미화 또는 진로 시간에 외부 강연자가 와서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특별한 산출물이 남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 그 안에 소소한 어떤 자기만의 강한 인상을 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소감을 적어두는 게 좋겠죠.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2019년에 고1이 된 학생부터 학생부의 실적만 기록이 되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을 기록을 해두면 좋은 게 자기소개서 쓸 때 참고가 됩니다. 면접도 그렇고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 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생겼다면 그것이 특정 학과의 진학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항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만 이렇게 좀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험들이 정말 다양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심 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대회 나갔다거나 학급 내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뭐 대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걸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는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항목별 개인 노트를 쓸 때는 중요한 게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까먹어서 잘 안 쓰게 돼요. 가능하면 당일에 기록을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한 4-5줄이라도 몇 줄이라도 기록을 좀 남겨두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늦어도 2-3일 또는 일주일 내에는 꼭 쓰도록 하세요.
그 기억과 감흥이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혹시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고 쓰지 말고 관찰자, 결국 관찰자가 이 기록을 잘 활용해서 학생부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가 누구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겠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나의 활동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면 어떤 활동을 내가 선택해서 쓸지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기록할 때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하시길 권하고 싶어요. 길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글자 수 때문에 길게 안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길게 써야지 내가 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학생부에는 그걸 요약하거나 선생님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또 쓰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특히 단체 활동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자기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꼭 적어두세요. 대학은 단체로 뽑는 게 아니라 개인을 평가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찾아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학생부 평가나 자기소개서는 이런 부분들, 특히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신뢰감을 주는 기록이 나오려면요, 자기 실력 이상으로 기록하려는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탐구 활동을 할 때 절대 대피를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탐구 활동 과정에서 주변 선생님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건 괜찮아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그 탐구 활동 하다가 안 되는 건 정말 얼굴도 모르는 교수님들께 그 자기가 인터넷 찾아보고 이메일 보내고 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탐구 활동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멀리서 구할 수 없다면 가까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께도 먼저 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뭐 이런 거 질문한다고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 자기가 정말 우리 학생이 정말 진지하게 탐구를 하는 거 보면 기특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열심히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스스로 좀 성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의 성장 과정이나 실력이 자연스럽게 녹여나기 때문에 학생부의 신뢰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 대필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학생부 전체 내용을 보면 진짜 티 나거든요. 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티 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요즘에 뭐 이렇게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교외 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서도 요즘 추세가 고등학생 대상이나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모전이나 이런 대회들이 학생다운 참신한 발상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좀 딱 보면 그분들은 아신대요. 이거는 누구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학생이 한지. 그래서 좀 스스로 막 그 순수하게 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있어서 정말 고려해야 하는 게 그 마지막으로 독창성이에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학생부나 포트폴리오를 보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똑같이 따라하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아는 지인, 뭐 합격한 애들 학생부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독서 리스트 똑같이 막 따라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포트폴리오가 똑같다는 건 사실 절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진정성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영상마다 강조했던 부분들을 잘 지키시면 진정성이나 독창성을 자연스레 따라가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만 보신 부분이나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이나 그 학생부 관련된 영상 중에서 일부만 보신 분들은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거면 다 보시길 권하고 싶거든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을 처음부터 꾸준히 끝까지 들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변수가 많은 이유는 담당 선생님들이 기록 관리 스타일 때문인데요. 결국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학종 때문에 선생님들 눈치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수의 선생님들로부터 공통된 인정을 받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사회에 나가면 학교보다도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동료나 직장 상사, 사업 파트너, 거래 업체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들과의 관계의 깊이가 개인적인 일의 성취나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 왜 수능 객관식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회에서는 객관식 문제만 잘 푸는 인재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더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실제 저도 뭐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해봤고, 또 중간 관리자나 지금 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도 시켜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 역량을 강화하든 팀 역량을 강화하든 결국 주변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즉 학습 역량 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보려는 전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나 인성 교육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학교를 다니던 어떤 선생님을 만나던 정말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정말 소망해 봅니다.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좀 싫다고 선생님 이상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도 다 100% 내 마음에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이런 얘기 하면서 야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집 신랑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맞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좀 불만도 있잖아요.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도 상대방에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좀 맞춰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활동을 정말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눈앞에 보이는 교내 실적만 하는 것은 나의 진로 탐색의 깊이에 한계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열정을 느끼는지 학교 밖에 나와 비슷한 또래들과 경쟁하면서 많이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 실적은 특기자 전형 등 일부 전형에서는 우수성 입증 자료라고 해서 그 대입 실적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자기소개서 학생부에는 기록이 안 되어도 그런 그 실적이 면접에서 또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는 형식적인 스펙에 집착하지 말고요. 학생부 관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 성장과 성찰의 계기, 또 교회 활동이 또 그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초창기 학생부 관리 방법 영상에서 이 표를 보여드렸죠. 이 영상을 다 들으셨으니까 이 노란색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있으시겠죠. 예, 바로 산출물과 개인 노트입니다. 제가 학부모 강의할 때는 이 두 가지 산출물과 개인 노트를 합해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부는 축약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 포트폴리오를 잘 보관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교회 활동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세요. 모든 친구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하세요. 대외 활동의 양과 질은 학생마다 자기 입시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기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니까 기회가 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이마다 입시 전략은 달라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사실 아이들의 교과 수준과 탐구 활동의 경험, 그리고 진학하려는 계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똑같이 가고 그 아이가 하는 탐구 활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은 대회를 나가고 똑같이 교회 활동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교육열이 강한 지역인 경우에 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준비의 정도나 강점이 달라요.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옆집 아이가 전국 단위 대회를 찾아서 나간다고 그거를 모든 대회를 다 따라서 나가고 이건 아니에요. 영재교육원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영재교육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마다 가야 되는 애가 있고 가서 뭘 배워야 되는 애가 있고 지금 그것보다는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입시 전략을 짤 때는 아이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알고 준비시켜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더 상세한 부분은 하지민 교육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 또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받는 방법도 있는 거 아시죠? 이번 학생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보신 분들은 꼭 다 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무료 상담 방법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생부 관련 영상 찍느라 밀린 주제가 너무 많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